안녕하세요. 배경극장 TV의 두 번째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 지 꽤 오래됐는데 이제서 두 번째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냐면 두 번째 영상으로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 뵈야 될까에 대해서 이런 고민 저런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고민하는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얘기들을 들려드리는 게 제 배경극장 TV의 주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얘기는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그 이후로 쭉 겪었던 이야기들, 어쩌면 가장 민감한 주제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사실은 대학교 때 정치 외교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물론 공부를 뭐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그 이후부터 꾸준히 들었던 생각인데, 과연 진보란 무엇이고 보수란 무엇인가? 좌익이란 무엇이고 우익이란 무엇인가? 약간은 민감하고 약간은 조심스러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냐면요. 사실 정말 여러분들 뉴스 보실 때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불편하신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300년, 4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리고 조선시대 그 당시에 만약에 지금처럼 TV가 있고 신문고가 아니라 무슨 벽보가 아니라 신문이 있고 이렇게 인터넷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엄청난 사화와 당쟁, 그리고 그 어떤 그 노론과 소론, 남인가 동인가 뭐 북인가 등등의 당파 싸움에서, 또 그때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서 배우지만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맨날 누가 죽었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상복을 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상복을 입으면 또 며칠간 입어야 되는지, 그것 가지고 죽을 듯이 서로 싸우잖아요. 고민하죠. 이게 정말 나라의 조선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했었을까? 아마 그건 핑계에 불과했을 거예요. 저 애들을 없애기 위해서, 저 노론을 없애기 위해서, 저 남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서로 목숨을 걸고 싸웠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도 보면 아주 서로 그냥 죽일 듯이 싸우죠. 죽일 듯이. 결국에는 말은 마지막엔 항상 이렇습니다. 나라 잘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잘 되기 위해서 라고 하지만 진짜 이게 그렇게 싸울 일인가? 항상 고민스럽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정말 철칙처럼 믿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역사를 공부하고 역사를 읽고 역사를 되새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나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보수란 무엇이고 진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좌파는 무엇이고 우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나마 여러분들과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일반적으로 보면 진보가 더 되게 인간적일 것 같아요? 아니면 보수가 더 인간적일 것 같아요? 보수가 더 사람에 대해서 좋게 볼 것 같아요? 아니면 진보가 더 진보가 보통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도 어려운 사람 돕고 막 그러니까 되게 사람이 착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렇게. 자,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한번 분류 한번 해볼게요. 자, 서양에서는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에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은 착하냐 악하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원리도 있습니다. 이 구분법 가지고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선설, 성악설 그러죠. 성선설, 성악설. 자, 성선설. 사람은 원래 착해. 원래 마음이 착해.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섭하지 않아도 세상은 잘 돌아가. 바로 지금 현재 보수의 가치예요, 보수.
되도록이면 간섭하지 말자. 이거예요. 왜? 원래 착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방금 뭐라고 그랬나요? 보수는 되도록이면 간섭하지 말자예요. 그럼 뭐죠?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반대로 성악설. 사람은 기본이 이기적이야. 나쁘다기보다는 그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기본적으로 욕심이 많고 힘이 있고 더 가진 자가 더 못 가진 자를 뺏어요. 그래서 더 부자가 되려 하고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힘이 세지려고 해요. 이게 진보의 생각이에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다. 욕심이 많다. 자, 그래서 진보의 철학에 기초한 정부의 구성을 보면 진보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큰 정부를 구현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약자들을 보호해야 돼. 이러니까 이런 법률을 만들어야 돼. 반대로 이쪽은 뭐다고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착해. 굳이 그렇게 간섭하지 마. 그건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게 작은 정부.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수는 기본적으로 예산도 되도록이면 작게. 여기는 예산도 결국에 많이 걷어서 많이 배분하고 많이 간섭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수의 가치고 진보의 가치의 핵심들입니다. 이론적으로. 우리가 또 다른 구분에서 의회 민주주의, 특히 영국에서 이제 비롯된 건데, 우리는 보수를 우익이라고 하고 진보를 좌익이라고 하죠. 이거는 국회의사당에 보수 오른쪽에 국회의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진보 좌익은 왼쪽에 앉아 있었어요. 뭐 색깔이 빨개서 무슨 우리나라에는 좀 좌익 그러면 무슨 빨갱이. 지금 여기 빨갱이는요, 제가 보기에는 보수가 빨갱이 얘기하는 거는 아마 공산주의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공산주의자하고 상관없습니다. 앉는 자리가 이쪽은 좌측, 이쪽은 우측. 자, 그럼 이런 철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보수와 진보. 그래서 진정한 보수 정권은요, 오히려 정부의 규모를 줄여야 되고 간섭을 줄여서 원래 사람들이, 원래 국민들이 가만히 놔둬도 아마 잘 살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모든 정책과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보는 가만히 놔두면 강자들이 더 강해질 거야. 그러니 예산도 더 많이 세우고 강자에게는 좀 뺏어와서 약자를 도와주고 정부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돼. 이게 진보의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과연 이런 철학 속에서 보수와 진보가 지금 뿌리내리고 있느냐라고 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기 보수로 대표되는 당, 국민의힘 현재 국힘. 자, 진보라고 하는 민주당. 과연 이들은 이런 철학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당 운영을 하고 있을까요? 역사를 봐야 되죠. 우리가 소위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지금의 국힘이라고 하는, 꼭 이렇게 꼭 그게 완전히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흐름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냐면 결국에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부터 시작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승만 정권의 자유당은 과연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가졌느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던집니다. 그때 당시에 이러한 철학과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지만 기득권층들이 보수의 소위 자유당에 많이 편입됐습니다. 여기에서 기득권층은요, 바로 그 이전이 무슨 시대죠? 일제시대죠. 일제시대에 동조하거나 오히려 일제시대의 앞잡이들이 또 세상이 바뀌니까 얼른 가면을 바꿔 쓰고 자유당에 들어간 거죠. 물론 자유당 안에는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신 애국선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기득권들이 많았어요. 그 이후에 흘러온 역사들을 보면 그 기득권층들이 결국에 거기에 플러스 경제적 기득권, 지주층, 옛날에는 경제적 기득권의 1번이 땅이었죠. 땅을 많이 가진 지주층. 근데 그때 땅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일본 식민지 치하에서 받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가만히 그냥 줬겠습니까? 그 기득권층들이 자유당을 형성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변화되고 박정희 시대에 공화당으로 변화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12.12 사태 이후에 그리고 뭐 전두환, 노태우, 민정당으로 그리고 새누리당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국힘당까지 쭉 변화가 됐지만 근본의 색깔은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들이 뭉쳐서 대한민국에 저희들은 보수주의자입니다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죠. 민주당, 그 전에 원래 민주당은 앞에 뭐 신자가 들어갔고 뭐 이렇게 앞에 더불어자가 들어갔고 뭐 등등등등등등 해서 바뀌지만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라는 흐름으로 많이 이름 지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사회를 개혁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가서 사회운동을 하고 정치 변혁을 일으키고자 노력했던 당이죠. 대표적으로 사실은 김영삼도 나중에 마지막에 대통령은 보수 쪽으로 넘어가서 대통령이 됐지만 계속 민주당에서 활동을 했었고, 김대중 그리고 그 이전에는 뭐 장면 뭐 등등등등등등.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저는 과연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의 보수주의자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나의 땅값을 높이기 위해서 또는 내가 가진 기업을 더 잘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사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거겠죠. 잘 만든다는 게. 정책을 펴고 있는 건지. 꼭 이런 거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이번에도 보니까 어디 누가 뭐 당신 딸 뭐 캡 투자했죠? 뭐 어쩌고저쩌고 어떤 분이 계시죠. 그분 재산이 200억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평균 내보면요. 게임도 안 돼요. 대한민국에 아파트 여러 채 가지고 있는 사람요. 이쪽이 훨씬 많아요. 평균 재산요. 이쪽이 훨씬 많아요. 물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게 어떤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적인 영역에 나온 분들은 그래서 그 가진 내 자산, 내 기득권을 더 보호하고 더 지키려고 한다면 그건 21세기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과연 이 기득권층은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400년 전에
조선의 미래를 위해서 주장한 건지 아니면 노론을 위해서 주장한 건지 남인을 위해서 주장한 건지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혹시 그냥 가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혹시 우리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통일이 되어서 북한의 세상이 펼쳐졌을 때 혹자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지금의 국힘, 지금의 보수, 항상 공격은 뭘로 하죠? 빨갱이라고 공격하죠. 빨갱이라고. 그렇게 싫어하는 이 애들은 아마 그 세상이 되고 나서 5년이 지나놓고 나서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가 있을 것이다. 왜? 또 기득권이 되고 싶어 하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또 그렇지 않아야만 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냥 간단하게나마 제가 생각하는 진보와 보수 그리고 지금 현재의 느낌 뭐 이런 구분들을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반목하고 저 나쁜 놈이야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진정한 보수 세력이 자리 잡고 진정으로 건전한 민주 세력이 자리 잡아서 서로 건전하게 토론하고 건전하게 경쟁하고 그리고 소위 수권 정당으로서의 권력을 잡으면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기를.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식 세대 100년 뒤, 300년 뒤에도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약간은 무겁고 약간은 애매하고 예민하고 또 약간은 뭐랄까 조심스러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제 말에 동감이 되시나요? 그냥 배경극장 TV는 여러분들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는 그리고 서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 가볍게 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의견 있으시면 여러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저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